네, 저는 이규성 선교사님이 이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좀 터치해 주셨다면 저는 그냥 하나, 예, 그냥 한 놈만 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AF,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반젤리컬 펠로우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이게 이제 저하고 왜 이렇게 이게 연관이 되냐면은, 사실 나중에 이제 그 SIM하고 AF가 이제 병합을 하거든요. 멀지를 하는데, 제가 선교사로 처음 시작한 건 1996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SIM 필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텀을 마치고 두 번째 텀 때 이제 이디오피아로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못 했는데 못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예, 잠비아라는 나라 뭐 처음 들어봤던 나라인데요. 잠비아라는 나라에 사역의 이제 기회가 열렸다 해가지고 그때 어플라이 해가지고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영국에 왔습니다. 저 잠비아로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중간 사이에는 영국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잠비아로 왔을 때, 분명히 이제 SIM 선교사로 잠비아에 왔는데, 이 분위기가 이미 그때 잠비아에는 SIM 소속으로 선교사들이 한 100여 명 있었고요.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뭐 한 200명 이상 되는 아주 굉장히 큰 필드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다고 그냥 SIM에 어플라이 해서 잠비아에서 일이 주어져서 잠비아로 왔는데 그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SIM 선교사로 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 안의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몰랐죠,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를 알게 되니까 이제 합병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SIM하고 AF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SIM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령군이었던 거죠. 기존에 이렇게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어떻게 보면 먹은 거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처음 잠비아에 S3 선교사로 우리 가정이 처음으로 간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다, 그 전까지 다 AF 선교사들이었고, 막 이제 SIM 사역이 확장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잠비아로 들어가면서 SIM 선교사가 이제 제가 처음 선교사인 거죠. 그리고 또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선교사, 듣보잡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좀 상당히 좀 약간 쎄하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마다 막 SIM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 막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현지 교회 리더들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 어쩔?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좀 낮은 자세로 좀 잘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지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죠. 예. 그, 영국의 레이크 디스트릭이라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 버밍엄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버밍엄에서 한 2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거의 이렇게 스코틀랜드하고 이렇게 경계 쪽도 되는 아주 한참 올라가면은 거기 너무 아름다운 레이크 디스트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큰 호수 지역인데, 뭐, 학창 시절에 졸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기억하실 텐데요. 그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네, 이 시인을 모르시면은 수업 시간에 좋으신 겁니다. 네, 그, 그 시인이 그 아름다운 시를 쓴 장소가 그 레이크 디스트릭이에요. 예. 그 지역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이제 또 놀러를 한번 갔었는데 너무 정말 아름답고 시가 그냥 절로 나오는 네. 뭐 저도 막 시를 한 100편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풍경의 지역인데요.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캐직 사경회가 열렸던 지역이다. 네. 그래서
과연 거기서 이 캐직 사경회가 좀 집중이 됐을까?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어. 근데 이 스펜서 왈튼하고 앤드루 머레이가 1882년 이 캐직 사경에서 만납니다. 네. 그게 이 그 캐직 사경에는 1875년인가요? 좀 그 전부터 이제 그 계속 열리고 있었던 그런 아주 성령운동 그 사경인데요. 앤드루 머레이도 영국에 갔을 때 이 캐직 그 사경의 모임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앤드루 머레이도 이 1882년에 캐직 사경을 갔는데 거기서 이 스펜서 왈튼이라는 그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두 분이 이 선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우리 남아공에, 좀 이런 선교의 그 열풍이 좀 불어야 될 텐데, 한번 와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앤드루 머레이가 이제, 스펜서 왈턴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인물이 하나 있어요. 마사 오스본이라고. 이분이 선교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첫 번째로 말하자면은 선교 잡지를 냅니다. 그 잡지 이름이 사우스 아프리칸 파이오니어라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를 발간하고 계속 이 문서로서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계속 그 고취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망인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지 하위라는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다 재혼을 하시는데, 그래서 마사 오스본 하위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이 앤드루 모레이가 이제 스펜서 왈턴을 남아공 한번 와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직접 1888년에 남아공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미시스 오스본, 그러니까 이제 마사 오스본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분 같이 좀 선교에 대한 일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1889년에 이제 케이프 제너럴 미션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런던에 스펜서 왈튼이 이제 런던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그리고 케이프타운에 이제 앤드루 머레이 이제 있으시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두 분이 그 케이프 제너럴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스터 오스본 이분은, 잠깐만요. 네. 여기 이제 이 세 분 이제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두 살이 만나가지고 같이 꿈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일이 이렇게 막 이제 커지는 거죠, 사실. 네. 이게 이제 그 잡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칸 파이니어라는 그 잡지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써서 등사해서 이렇게 알렸는데, 이 귀한 자료들을 어떻게 이제 PDF 파일로 찾게 돼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아까 이제 마사 오스본은 이제 재혼을 하셨잖아요. 조지, 하위랑. 그래서 그분들은 또 따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또 더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반에 있는 인디안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좀 그 사람들에 집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사우스 이스트 아프리카 에반젤리스틱 미션이라는 단체를 더반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91년도. 그리고 1894년도에 이제 케이프 제너럴 미션하고 이 SEAEM하고 이제, 아니 우리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역만 뭐 다르다고 딸려할 게 아니고 처음 우리가 같이 의기투합한 사람들 아니냐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우스 아프리카 제너럴 미션이라는 단체로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한 게 God First, Go Forward라는 이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1897년에 이제 남부 노디지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900년도 룰루의 지역, 또 1909년에 그 말라위 지역, 그다음에 1906년에는 이제는 미국의
그 사람들에게도 그 알려지게 돼가지고 아메리카 이제 카운슬이 세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10년, 그 다음에 그 1910년 현재 한 9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남아공하고 스와질랜드에서 활동하게 되는 단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도 이 카운데 피플 이거는 이제 그 잠비아에 지금 그 우리 이제 잠비아 카운데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제 잠비아 사람들만 아는 종족인데요. 그, 그 잠비아의 북서쪽 지역에 이제 그 솔레지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카세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출하게 돼서 처음으로 잠비아에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19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던 로리드자 짐바브웨 쪽으로도 또 계속 진출하고 예전에 불렸던 포르투기스 웨스트 아프리카 그 지명이 지금 이제 앙골라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1930년도에 이제 캐네디안 카운슬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생략을 했지만 그 다음에 캐나다 카운슬, 호주 카운슬, 영국 카운슬에서 이제는 해외에도 이제 이 AF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샌딩 카운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36년에는 모잠비크에 또 진출하게 됐는데 모잠비크의 그 당시 포르투기스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해산 명령을 내려서 1959년도에는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한참 뒤에 70년 년도에나 다시 그 모잠비크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1953년도에는 지금 그 잠비아에서 아주 굉장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무킹게 하스피탈이라는 그 병원이 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르타이트 시절에는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좀 많이 좀 어려웠나 봐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아프리카 에반젤리카 펠로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우스 아프리카 제너럴 미션을 쓰되 그 대외적으로는 그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면 그 당시 막 외국에서 막 그 제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그 이름 자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AF 아프리카 에반젤리컬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많이 이렇게 쓰여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70년도, 80년도 때는 이제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다음에 모리셔스, 그다음에 리유니언 이런 지역으로 그 섬들까지 진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이제 AF가 이제 AIM하고 그 합병을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질 않아서 이제 그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 AF가 이제 SIM, 그때 이름은 소사이어티 미니스트리, 원래 이름은 수단 인테리어 미션. 그다음 이제 나중에 합친 다음에 이제 서빙 미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그 1998년도에 SIM하고 이제 합병이 됩니다. 근데 합병이 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AEF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정이 말하자면 이제 파산을 한 거죠. 파산을 하게 돼서 더 이상 그 단체를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그동안 이렇게 그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을 많이 확장을 해놔서 또 교회도 많이 개척이 되고 또 선교가 많이 확장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대로 문 닫기는 너무 좀 아쉽다 해가지고 이 AF가 여러 단체들한테 이렇게 타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SIM에서 결국에는 그 합의점에 이르러서 SIM하고 이제 병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잠비아에 그냥 갔는데, 제가 처음 SIM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분위기도 싸하고 냉랭하고, 막 SIM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막 또, 현직 교인들이 또 SIM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AEF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다 한 거예요. 목회자들 월급도 다 AF에서 줬고요. 교회 개척하고 건축할 때도 다 AF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댔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그냥 이 AF에서 현지인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진짜 아낌없이 다 베푸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미션이었더라고요. 근데 SIM이 들어와서 예, 너무 너무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부어주기식은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영을 못 받죠. 아, 왜 현지 교회 목회자들 월급을 왜 미션에서 주냐? 그래서 교회들한테 격려해서 헌금 열심히 해서 목회자들 좀 섬겨라 막 하면 당신들이 늘 해왔던 걸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막 현지 교회하고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막 98년부터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있었는데 저는 2001년도에 이제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환영을 받을 리가 없죠. 그리고 2001년에 제가 잠비아에 들어가서 2011년에 제가 잠비아 디렉터가 됐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분위기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렉터를 하고 남부 아프리카 10개 지역 이제 카운슬 상임이사를 하면서 SIM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사실. 네. 그 이유는 단지 그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곡간이 이제 바닥이 난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선교사가 200명이 넘었어요. 선교사가 잠비아에만.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에 AF 소속 선교사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의 생활비며 가지고 있던 사역이며 학교며 잠비아만 해도 저희가 학교가 2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가 다 미션이 그냥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했던 거죠. 심지어는 교회 그냥 사역자들까지 다 월급을 미션에서 줬으니까요.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SIM이 왜 AF하고 합병을 하고 왜 그래도 그 중에서 사역들을 계속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냐면은 그래도 거기 아주 위대한 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해 놓은 그런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서 그냥 무조건 종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과정 중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아직도 지금도 옛날 어른들 만나면 여전히 그 시절이 좋았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서 SIM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직도. 1954년 현재의 이 사우스아프리카 제너럴 미션이 진출했던 이 사역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중화선 지도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우리 중화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나라가 여기 다 있잖아요. 네. 만약에 SIM이 AF하고 합병하지 못했으면 저는 중화선에 한 번도 못 오게 되죠. 왜냐면 SIM 필드가 아니니까.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잠비아로 오게 됐고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그 당시 AF의 사역지가 이렇게 중남부 전반적에 걸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요 분이 그 AF 마지막 인터내셔널 디렉터이십니다. 팀 쿱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사역을 이제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자기가 몸담고 있던 자기가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있던 그 미션이 이제 SIM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남아공에서 오랫동안 은퇴하실 때까지 남아공 지역 디렉터로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잠비아 디렉터 할 때 저한테 많은 멘토링을 해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그래도 그거잖아요. 우리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용의 머리는 못 될지라도 뭐의 꼬리는 돼야지 왜 굳이 이렇게 그러셨어요. 뭐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사역들을
책임 없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중단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면이 안 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SIM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기 때문에 합병을 찬성했고 그리고 이분이 엄청 욕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저에게도 앞으로 이제 이끌어야 될 방에 대해서 많이 해주신 그런 아주 훌륭한 이제 선생님이시죠.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AF 유산은요, 이 중남부 아프리카의 선교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이규성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앤드루 머레이라는 그런 그 인물, 그 그때 같이 그 뜻을 모아서 이 땅을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고민들, 이 땅에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파되게 할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했던 그분들의 그 열심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셔서 중남부 아프리카의 선교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이 흥망성쇠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뭘까 하고서 연구를 계속 하면서 많은 그 당시 리더들도 인터뷰하고 현지 리더들도 많이 인터뷰했는데 현지 리더들한테서 나오는 대답은 거의 다 한 가지로 모아졌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는. 심지어는 AEF가 SIM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현지 교회의 리더들은 그 논의 자체에 아예 소외를 당한 거죠. 잠비아에 지금 에반제리칼 처치인 잠비아는요, 지금 성도 수가 10만이 넘고 교회 수가 1000몇 개가 되는 그런 아주 큰 교단이에요. 네. 오늘 그 비숍이 이제 로잔 때문에 한국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영접을 했는데 그 리더들한테도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합병하는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던 선교단체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네. 그거를 다시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계속 역추적을 계속 했더니 처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제너럴 미션이 세워질 때 그 사우스 아프리카 제너럴 케이프 제너럴 미션이 사우스 아프리카 제너럴 미션으로 바뀔 때 그것이 AF 바뀔 때 현지인들의 존재는 없었던 거죠. 거기에 가장 큰 그 맹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체가 전체가 그냥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부 아프리카 10개가 넘는 나라의 현지교회 파트너들은 그 협상 테이블에 완전히 소외되고 앉지도 못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모든 지역에 있는 현지교회 그 파트너들이 미션하고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바브웨도 미션하고 사이가 안 좋고요. 남아공은 지금 막 서너 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지금 반복하고 있고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과연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우리 현지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가 과연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현지인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예, 그들의 얼굴을 팔아서, 그들의 모습을 팔아서 우리는 뭐 모금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지인들을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로 삼을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런 방향성은 결국에는 중단돼야 되고 아마 AF가 그런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AF를 종료하게 됐고 결국에는 바뀌지 않았는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시고요. 네. 일단은 제 발제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